무게는 980g, 두께는 13.4mm. 정말 가볍지만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로 성능까지 확실히 챙겼고, 배터리 사용은 제조사 기준으로 최대 32시간, 1시간 30분이면 완충 가능하고요. 거기에 저소음으로 활용까지? 가벼움, 성능, 배터리, 조용함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챙긴 에이수스 젠북 A14 UX3407RA,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수스 젠북 A14의 첫인상은 깔끔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상판, 하판, 키보드 프레임, 이 3면에 적용된 하이테크 세라믹, 쌀알루미늄 소재 덕분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느낌을 확실히 느꼈는데요. 여기에 아이슬란드 그레이 컬러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제품들과 다르게 로고가 가운데 배치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을 열면 이지리프트 힌지 디자인 덕분에 한 손으로 손쉽게 열 수가 있고요. 무게는 약 980g, 두께는 13.4mm에서 15.9mm로 정말 가볍고 얇습니다. 가방에 쏙 들어가고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도 정말 없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의 14인치 올레드로 일반적인 16:9 비율보다 더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90%의 화면 비율과 얇은 베젤 덕분에 이 몰입감도 훌륭하고요. 터치 기능, 여기에 지원되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지만 14인치 치고 상당히 넓은 트랙패드 덕분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에 휴대성까지 챙겨 자주 이동하는 분들이나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노트북이지 않나? 좀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핵심 스펙을 빠르게 볼 텐데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1E 78100 프로세서, 퀄컴 아드레노 GPU, 퀄컴 헥사곤 NPU가 조합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16GB LPDDR5X 메모리, M.2 NVMe PCI Express 4.0 1TB SSD도 탑재하고 있어서 용량의 아쉬움도 없앴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12코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최대 3.4GHz로 작동하며 암 환경에서는 높은 싱글코어 성능을 바탕으로 멀티코어에서도 웬만한 데스크탑 프로세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시대벤치 2024는 암 기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싱글코어도 꽤나 준수하고 멀티코어도 1000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벤치 R23은 X86 호환으로 작동함에도 멀티코어 성능이 생각 이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싱글코어 성능은 조금 아쉽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게임 성능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이 노트북은 게임을 위한 노트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X86 기반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디아블로4가 실행됩니다. 물론 업스케일링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상 환경 위에서 게임이 플레이될 수 있도록 설정된 거잖아요. 생각보다 플레이가 잘 되어서 놀랐고요. 그리고 위쳐3는 HD 수준으로 해상도가 강제로 고정되지만 버벅여서 못하겠다는 느낌도 없었고, 무엇보다 플레이가 된다는 것에 조금 놀랐고요. 호그와트 레거시 역시 FSR 설정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40프레임대를 보여주면서 만족할 만큼의 프레임은 아니지만 찍먹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플레이는 되더라고요. 안티치트 게임들은 보안으로 인해 에뮬레이션 환경에선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노트북은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노트북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온도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소음은 키보드 바로 위에서 체크했을 때 40도 초반 데시벨이 측정됩니다. 실제로 게임이나 프로세서 로드율이 높은 작업에선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선 정말 조용하고요. 에이수스 젠북 A14의 디스플레이는 14인치 1920x1200 올레드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14인치라서 작아 보일 수도 있는 화면 사이즈를 16:10 비율로 커버한 최근 노트북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제품이고요. 화질은 정말 뛰어납니다. 100% DCI P3 색 영역 지원에 배사 HDR 트루 블랙 600 인증까지 받았으니 올레드 장점이라고 불리는 깊은 명암비와 선명한 색감을 제대로 기대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사진을 편집할 때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눈보호 기능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TUV 라인란드 인증을 받은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덜 하다고 해요. 실내에서는 밝기가 충분하지만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듯 하고요. 활용해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터치스크린이 지원되지 않고 주사율은 60Hz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의 부드러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올레드 특유의 자글거림 현상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훨씬 많이 느껴졌던 디스플레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의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에이수스 젠북 A14는 70W씩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고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기가 막히게 낮아서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하루 종일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조사 기준으로는 최대 32시간 동안 오프라인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화면 밝기를 70%로 고정해 두고 유튜브에서 풀 HD를 시청해서 보편적인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세팅으로 잡아봤는데요. 놀랍게도 100%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16시간 22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활용해본 제품 가운데서 이 정도로 오래가는 게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충전 시간도 무난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를 활용해서 20%에서 완충까지 1시간 5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역시 최근 노트북답게 답답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 젠북 A14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포트는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USB 4.0 타입C 포트 2개와 USB 3.2 젠2 타입 A 포트 1개, HDMI 2.1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잭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7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5.4로 저지연 무선 기기 연결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트 구성에서 아쉬운 점 있었는데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아 일부 기기 연결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USB-A 포트가 부족해 멀티포트 허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선 이더넷 포트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에이수스 젠북 A14는 기본적인 연결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확장성이 필요한 사용자라면 추가 액세서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활용해보니 ARM 환경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체감이 되었고 생각 이상으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특히 ARM 네이티브 앱 위주로 쓸 거라면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포토샵 쓸 일이 많아서 포토샵 간단히 돌려봤는데 뭐 그냥 잘 됩니다. 빠르고 쾌적하고 제가 쓰는 기능 전부 활용 가능하고요. 이거 스냅드래곤이야 라고 말 안 해주면 솔직히 구분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X86 전용 프로그램은 에뮬레이터를 통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성능이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잘 돌아가고요. 특히 저는 X86 환경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이렇게까지도 지원이 되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되지만 전문 프로그램, 안티치트를 쓰는 일부 게임, 몇몇 정부 사이트에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 에이수스는 에이수스 전용 소프트웨어죠. AI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고요. 올레드 화면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작동되더라고요. 배터리 수명 연장 모드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세팅하면 좋겠죠. 그리고 코파일럿 AI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윈도우 OS의 장점이잖아요. 이미 키보드에 코파일럿 키가 배치되어 있고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코파일럿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챗GPT와 동일한 기능을 윈도우 OS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코파일럿의 엄청난 강점인데요. 45탑스 AI 연산 성능에 헥사곤 N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 AI 연산 속도도 상당히 준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헬로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문인식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문인식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 생체 로그인 방식이 지원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쓰면서 타 브랜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i4의 울트라 시리즈, a4의 R 브랜드 정말 특징이 확실하잖아요. 제각기 특장점이 있지만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배터리 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i4의 코어 울트라 최신 시리즈 그리고 a4의 7000번대, 8000번대 기반의 프로세서와 비교해서 배터리 효율이 월등히 좋더라고요. 특히 외부에서 저부하 작업이나 일반적인 용도로 쓰인다면 정말 배터리 효율에서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16시간은 진짜 혁신이네요. 이렇게 확인해본 에이수스 젠북 A14 단순히 가볍고 이쁘기만 한 노트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모바일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과거 노트북만을 활용했었던 제 입장에서는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활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보자면 980g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것과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아서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선명한 색감과 높은 명암비를 느낄 수 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올레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음, 저발열 환경은 ARM 기반 칩셋의 최고 장점이죠.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팬이 돌아가는 일은 정말 드물었고요. 거기에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고 와이파이 7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신 무선 네트워크 기술도 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초경량 노트북 하면 외형이 아쉽다거나
성능이 부족하다거나 배터리에서 타협을 받다거나 뭐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적어도 에이수스 젠북 A14에선 이러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제품이 100% 완벽할 수만은 없겠죠. 반대로 활용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일단 터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율이 60Hz로 제한됩니다. 100Hz가 넘어가는 고주사율 특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웠고요. FHD 상도라서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 올레드 특유의 자글거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USB 사용이 많다면 USB 확장 허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프로그램은 실행이 불가능한데요. X86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 제품에 대해 확실히 보는 기준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이수스 젠북 A14 누가 쓰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필요한 사용자, 외근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쓰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고요. 가벼운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 역시도 상당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웹 기반 작업, 문서 편집, 영상 감상 정도의 일반적인 사용 위주라면 이 역시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한 에이수스 젠북 A14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에이수스 젠북 A14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최근에 들었던 노트북 가운데서 이 정도로 가벼운 게 있었나 싶은데요. 980g이면은 뭐 개꿀이죠.